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 대비 태세를 수정해 저위력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푸틴이 꼬리를 내린 모양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핵 억지력 분야 국가정책 원칙에 서명하며 러시아의 새로운 핵 전략이 공식화됐다고 타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국가정책 문서의 서두에는 러시아의 핵 억지력 분야 국가정책은 방어적 성격을 가지며 핵 억지력 행사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핵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핵무기를 전적으로 아주 극단적이거나 불가피한 조처로만 사용하는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 라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했는데요. 전술적으로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미국과 달리 대단히 수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러시아나 그 동맹국 영토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입수되었을 경우에 적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로 핵무기 사용 가능 상황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새 핵정책은 대단히 공세적이었던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대비되는데요. 푸틴이 트럼프에게 한 수 접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이 핵 지침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원칙에 서명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다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이 핵무기를 공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반격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핵무기로 공격받으면 반격하겠다. 또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하겠다. 이건 이제 자유권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은 재작년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라서 작년 6월에 미 합참이 이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은 언제든지 지금 필요하면 그냥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술핵 무기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구작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투를 벌였는데 밀린다. 그러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을 때 그 휴전협상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휴전협상 지금 하고 있는데 핵무기 때려버려. 그래서 이제 휴전협상 빨리 안 하면 핵무기 한 대 더 맞을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적의 어떤 그 집합체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말 그 과거 냉전시대 초창기 때나 보았던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미 합참이 작년에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는데 가만히 있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미국하고 이 군비 경쟁 이 레이스를 펼치면 바로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스타워즈 경쟁하다가 내려앉았던 소련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면은 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려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국가다 라는 그런 명분을 보이면서 우리는 대의가 있는 그런 국가다 라는 명분을 보이면서 사실은 꼬리를 왕창 말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F-35A 전투기에 적 방공망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성능 개량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F-35 전투기에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미 국방부가 F-35A 전투기 로트 14와 15 물량 전체에 대해서 적 방공망 제압 시드와 적 방공망 파괴 데드 능력을 부여하는 장비 추가 및 소프트웨어 개량 관련 3,67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F-35 전투기 소프트웨어와 일부 무장 장착 능력을 개선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미 공군이 지난 2016년 F-35 전투기의 초도 작전 IOC 선포 당시 제외되어 있었던 방공망 대응 능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개량을 통해서 F-35는 자체 보유한 센서를 이용해서
전파 정보를 확인하고 제밍 작전을 수행하는 시드 임무를 수행하는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무장으로 적의 방공망을 직접 파괴하는 데드 능력도 갖출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F-35A에는 신형 대레이더 미사일인 AARGM 운용 능력이 부여될 예정이고 미래의 근거리 공격무기 SIAW와 SDB 등 다양한 무장들의 내부 무장창 탑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과 센서 융합 능력을 보유한 F-35에 방공망 제압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중국의 A2AD 지역 내에서 미 공군의 작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우리 공군의 F-35에도 이런 개량이 가해지면 북한의 밀집 방공망은 F-35 한 개 비행단만으로도 하루면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 F-35 정말 대단해집니다. 원래 이제 방공망 제압하려고 하면은 방공망이 아시죠? 바로 적의 지대공 미사일들입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못 들어가죠. 미사일 맞으니까. 그러면 지대공 미사일을 쏘려면은 당연히 이 대공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와 대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은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북한은 두 개의 SA-5 기지, 그리고 한 개의 S-300 기지, 그리고 40개 이상의 SA-2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방공망 밀집 지역이죠. 이제 이걸 미군이 이제 최초의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들어와서 제밍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F-18 전투기가 들어와서 더미탄을 쏘죠. 그럼 이 F-18의 그 더미들이 날아오면 이것은 이제 자신이 F-18 또는 F-15 전투기인 것처럼 모사를 해서 전파를 방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봤을 때, 북한 레이더가 봤을 때 지금 F-18, F-15가 대량으로 지금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지하에 또는 동굴에 수납되어 있던 이 SA-2 레이더들이 하늘 이제 밖으로 쫙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 남쪽에 있던 폭격기들이 쏜 이 순항 미사일들, 요즘 이제 스텔스가 되죠. 제즘 ER 이런 것들이 될 테니까 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들이 날아와서 바로 그냥 나오는 레이더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방공망을 바로 하루에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미군만이 북한의 방공망을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의 또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과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북한의 방공망을 언제, 어느 때,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제압하냐 이거였죠. 왜냐? 이거 제압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이 계속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제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F-35가 있으면 그 그라울러가 없어도 스스로 제밍하고 들어가서 스스로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AARGM, 이게 이제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개량형이거든요. 사정거리도 한 2배 정도 느렸고, 이제 이걸 탑재를 해서 이거를 때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F-35는 스텔스지만 이 AARGM 대레이더 미사일은 스텔스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SIAW 이제 이 스텔스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투기도 보이지도 않고 미사일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면 북한 레이더들 그냥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다 제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F-35 한 개 비행단만 있으면 이 F-35 한 개 또는 2대가 하나의 기지를 막고 해서 쫙 들어가서 때려버리면은 그냥 한 개 비행단만으로 하루에 그냥 북한 지대공 미사일들 다 제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북한 지대공 미사일들 없으면 우리 F-15K 이런 것들도 뭐 마구마구 들어갈 수가 있죠. F-15K, F-16 마구마구 들어가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막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한 개 비행단 규모로 이 F-35를 완편을 하고, 우리도 지금 이 소프트웨어 개량 그리고 이 무장창 개량을 통해서 이 능력을 부여해주고 이 SIAW 이걸 우리도 도입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7전투비행단은 지금은 40대지만 나중에 이제 빨리 60대 만들어서 이 60대 가지고 한 대당 첫날 하나의 지대공 미사일들 SA-2 그리고 SA-5 마터 해가지고 쫙 들어가서 이제 이 SA-5 같은 경우는 한 2대가 맞고 S-300도 한 2대가 맞고 나머지는 한 대가 그냥 레이더 다 때려버리면, 레이더 없으면은 미사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죠. 그냥 때려버리면은 하루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면 바로 그냥 F-15K, F-16들 뭐 우리 다 합해서 200대 넘게 있으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들 BLU-109 벙커버스터 사용해서 막 때려버리죠. 이러면은 바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데 빨리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할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부채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3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추경 때문에 우리 군 핵심 무기 도입 사업 예산이 또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되는 국방 예산은 2,978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감액되는 국방 예산은 2,978억 원으로 지난 2차 추경 당시 감액된 1조 4,759억 원에 대해서 1조 7,737억 원의 국방 예산이 추경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F-35 전투기 도입과 정찰 위성 도입 등의 예산이 크게 삭감됐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SM-2 함대공 미사일 도입 예산 706억 원 전액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 최일선 경비를 맡을 신형 고속정인 PKMR 도입 예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운용기지 건축 예산, 정보부대인 37 부대 시설 건축 예산은 물론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정훈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차 추경 때 다른 부처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을 기재부가 감안했다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력 증강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 무기 도입 사업 예산이 대부분 날아갔는데도 전력 증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윗선 눈치 보기에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방부 처음 봤습니다. 국방 예산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국방 무기도입 사업 문제 없다. 그러면 그동안 2,900억 원 뻥튀기 시켜서 예산 올렸습니까? 그건 뻥튀기 시켰으면 국가 예산 아주 낭비하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처벌해야 되겠네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초창기 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 잘라내려고 하니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다가 당시 이제 장수만이라고 하는 실세 차관이 국방부 차관으로 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국방 예산 삭감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차관이 막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제 장관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대통령 눈에 해가지고 이제 잘려버렸죠. 자, 얼마나 소신 있는 군인입니까? 그 정도 돼야죠. 내가 지휘하고 있는 이 국방부, 내가 몸담아왔던 40년을 몸담아왔던 이 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난 총책임자야. 내가 비록 이 편지로 인해서 내일 모가지가 날아가더라도 나는 저거 왜? 그게 장관을 맡은 내 소임이니까. 장관이라는 이 엄청난 자리를 줬으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의전 받으라고 이 자리를 준 게 아니고 우리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라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라고 또 앞에 나서서 돌을 맞을 일 있으면 먼저 나가서 돌 맞으라고 나에게 이 엄청난 자리를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분이죠. 그래서 편지 적고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존경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아니 1조 7,700억 원 벌써 날아갔는데 그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1조 7천억 원 지금 뻥튀기해서 올렸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라야지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국방부가 이 국방 예산 이렇게 심의를 하면 우리 같은 이 오피니언 리더들 불러서 막 설명하고 방송에 또는 칼럼에 이렇게 좀 혹시 쓸 일 있으면 다뤄주시고 방송 출연에 이런 거 할 일 있으면 이렇게 좀 참조해 주세요.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안 하죠. 청와대에서 오다 딱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데 급급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라는 엄청난 이 핵심 부서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기가 찰 오르십니다. 자, 세종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부 부처들, 다른 부처들 전부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 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식으로. 국방부만 이렇게 따로 서울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국방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처들하고 해서 우리는 조금 적게 깎아줬으니까 황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국방부를 맡아서 정말 그러면서 청와대 출신의 또는 현 정부 아주 고위층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 청와대 수석급의 그런 인사가 사장으로 내려가 있는 카이, 그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2조 6천억 원을 더 들여서 수리온 더 생산해 주려고. 아니 블랙호크 이거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6천억 원 들여서 블랙호크 있는 거 전부 수리해서 쓰면 25년을 더 쓰는데 그걸 수리온 3조 이상 들여가지고 2조 6천억 더 들여서 수리온 사주려고 하는 이 국방부, 도대체
누구 국방부입니까?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